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이 큰 이슈가 되고 있죠. 지금부터 인공지능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갤럭시 스마트폰의 빅스비를 이용하여 스마트폰을 좀 더 스마트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빅스비를 이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빅스비 버튼을 이용을 해서 빅스비를 호출하는 방법과 두 번째는 음성으로 호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빅스비 버튼이 스마트폰 좌측이나 우측에 있는 분들은 빅스비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게 되면 빅스비를 호출할 수 있고요. 빅스비 버튼이 없는 분들은 설정에서 음성 호출이 가능하도록 지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빅스비 버튼이 있는 분들도 음성 호출을 할 수 있죠. 일단 빅스비 설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기종이나 원 UI 버전에 따라서 빅스비 메뉴가 아예 나와 있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 유용한 기능에 빅스비 기능이 들어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 빅스비 설정을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설정에 들어오셔서 돋보기 버튼을 누르시고 여기에서 빅스비 설정으로 입력하시면 바로 빅스비 설정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빅스비 설정으로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죠? 설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빅스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삼성 계정은 있으셔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 빅스비 호출이라고 있죠. 저 같은 경우 강용 스마트폰이라서 빅스비 버튼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빅스비 버튼 설정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데요. 빅스비 버튼이 있는 분들은 빅스비 버튼이라고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저는 호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스비 호출 들어갑니다. 지금 빅스비 호출을 사용 안 함으로 해놨죠. 빅스비 호출 사용함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 호출호 설정을 하이 빅스비로 해도 되고 빅스비로 해도 됩니다. 둘 중에 원하는 걸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 목소리에 응답하기를 반드시 켜놓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그래야 다른 사람이 불렀을 때도 반응을 하지 않겠죠. 내 목소리에 응답하기 터치합니다. 그러면 음성 호출 민감도라고 나오죠. 이거는 보통 중간으로 지정을 하시면 제일 적당합니다. 민감도를 너무 높이게 되면 원치 않을 때 빅스비가 호출될 수가 있죠. 그 다음 음성 호출 정확도 향상을 이용해서 내 목소리에 제대로 반응하도록 만들어줍니다. 터치하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 제 목소리를 녹음해서 정확하게 반응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시작합니다. 하이 빅스비, 하이 빅스비. 이렇게 해서 내 목소리를 정확하게 인식을 시켰죠. 완료합니다. 그 다음 제대로 인식을 못할 경우에는 음성 호출 녹음을 삭제한 다음 다시 녹음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녹음을 할 때는 되도록이면 주위가 조용한 곳이 좋겠죠.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미디어 재생 중에도 호출을 할 수가 있죠. 음악이나 동영상이 재생하는 중에도 빅스비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필요에 따라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켜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언어 및 음성 스타일인데요. 이것은 빅스비를 이용을 할 때 한국어를 지정을 하면 한국어만 인식을 하고요. 영어를 지정하면 영어만 인식하게 됩니다. 어떤 언어로 빅스비에게 명령할지에 따라서 언어를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빅스비 음성도 지정을 할 수가 있죠. 음성 스타일을 선택을 해보시면 여러 가지 음성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들어보시고 원하는 음성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빅스비 피드백이죠. 이것은 빅스비가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를 설정을 하는 건데요. 빅스비가 내 명령을 듣기 시작해서 멈췄을 때 비프음으로 듣기를 완료했는지 알려주게 됩니다. 이 사운드 피드백이 없으면 제대로 들었는지 헷갈릴 수가 있죠.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 사운드 피드백이 더 편하신 분들은 체크를 해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음성 답변이 있죠. 내가 음성으로 명령을 했을 때 항상 답변을 하느냐 아니면 호출어를 사용했을 때만 답변을 하느냐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호출어가 어떤 것인지 아래 보면 나오죠. 빅스비를 불렀을 때, 화면을 덮었을 때, 블루투스 기기나 헤드폰 사용 시에 또는 내비게이션을 켜고 운전할 때, 이럴 때는 호출어를 사용하는 상황으로 인식한다고 하죠. 그 다음은 잠금 상태에서 사용인데요. 여러분 스마트폰이 잠금 모드에 있을 때도 빅스비가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걸 끄게 되면 스마트폰 잠금을 해제했을 때만 반응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켜주시면 잠금 상태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잠금 상태에서 이용을 하게 되면 혹시나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잠금 상태에서 사용은 끄고 이용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은 온 디바이스 모드인데요. 자, 이것은 스마트폰이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주요 명령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타이머 설정이라든지 화면을 캡처한다든지 손전등 켜는 것 같은 갤럭시의 기본 기능만 이용할 수가 있죠. 그 대신 다운로드해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지 않으면 온 디바이스 모드는 이용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호출 없이 말하기인데요. 자, 이 경우는 휴대전화나 알람, 타이머가 울릴 때 빅스비를 호출하지 않고 명령어만 말해도 바로 반응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전화가 왔을 경우 전화 받아 또는 전화 끊어,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빅스비 호출을 하지 않아도 바로 반응하게 되겠고요. 알람이나 타이머 이용할 때도 똑같이 호출 없이 말해도 바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단점이 있죠. 자, 이 경우 내 목소리와 다른 목소리로 말할 경우에도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호출 없이 말하기는 되도록이면 이용을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기본 서비스 설정인데요. 자, 이 빅스비에게 명령을 했을 경우 그 명령을 실행을 할 때 어떤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실행할지 지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메일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이메일을 어떤 것을 기본으로 지정할지 여기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메일에 체크를 하게 되면 이메일을 보여달라고 했을 경우 묻지 않고 바로 지메일에 접속해서 지메일을 보여주게 되겠죠. 자, 아래쪽에 항상 묻기를 이용하면 어떤 메일을 보여줄지 물어보게 되겠어요. 자, 뉴스의 경우도 오늘 주요 뉴스를 보여달라고 하면 연합뉴스와 MBC 뉴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용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항상 묻기를 이용하면 어떤 뉴스를 보여줄지 물어보게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인기 있는 영화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저 같은 경우 지금 스마트폰에 넷플릭스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로 보여줄 수도 있겠고요. 제가 이용하는 통신사인 U+ 모바일 TV를 이용을 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모든 서비스를 다 지원을 하지는 않고요. 빅스비가 지원하는 서비스만 제공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여러 가지 있죠. 오디오 V라든지 내비게이션이라든지 레시피도 있죠.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네이버 지도는 아직 빅스비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T맵만 제공을 하게 돼요. 자, 그 다음 인터넷 라디오, 커피 주문, 뮤직 여러 가지를 기본으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값은 항상 묻기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필요하지 않으시면 항상 묻기를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실제 빅스비를 활용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머를 맞춰달라고 해볼까요? 하이 빅스비, 타이머 맞춰주세요. 타이머 시간을 어떻게 설정할까요? 30초. 30초 타이머를 시작할게요. 자, 그러면 바로 타이머가 시작되죠. 자, 삭제하겠습니다. 하이 빅스비, 타이머 취소. 30초 타이머를 취소할게요. 이번에는 알람을 맞춰볼까요? 하이 빅스비, 알람 맞춰주세요. 알람을 몇 시로 맞출까요? 오후 8시. 오늘 오후 8시 알람을 저장했어요. 7시간 9분 후에 딱 맞춰 올릴게요. 알람 맞추기 위해서 알림창 내려서 여러 가지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런 거 필요 없이 아주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은 리마인더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빅스비, 내일 12시 30분에 점심 약속 있다고 알려주세요. 내일 오후 12시 30분에 점심 약속 리마인더를 만들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약속 시간 같은 것들도 전부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가 있겠죠. 취소할 경우에도 빅스비를 호출하고 취소해달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하이 빅스비, 리마인더 취소해주세요. 리마인더가 2개 있네요. 내일 오후 12시 30분 점심 약속. 요즘 일은 어떠신가요? 어떤 리마인더를 삭제할까요? 전부 삭제해주세요. 리마인더 2개를 삭제할까요? 네. 리마인더 2개를 삭제했어요. 자, 그 다음은 전화를 걸거나 문자 보내는 것도 가능하죠. 자, 문자부터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빅스비,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를 누구에게 보낼까요? ib교육.com. ib교육.com에게 어떤 내용으로 문자를 보낼까요? 안녕하세요. 지금은 빅스비 시연 중입니다. ib교육.com에게 안녕하세요. 지금은 빅스비 시 연중입니다 라고 문자를 보낼까요? 네. 문자를 보냈어요. 자, 지금 문자 전송됐죠?
이렇게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 있고요. 상대편이 나에게 문자를 보냈을 때도 직접 열어보지 않고 빅스비를 이용을 해서 내용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자, 상대편이 메시지를 보냈죠. 자, 그러면 빅스비를 이용을 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빅스비, 읽지 않은 메시지 알려주세요. 빅스비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시겠어요? 동의하시면 네 라고 대답해주세요. 네. my비교육.com에게 받은 문자입니다. 네, 잘 보겠습니다. 더 알려줄까요? 자, 여기 있는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고 답장을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이 문자에 답장해주세요. my비교육.com에게 어떤 내용으로 문자를 보낼까요? 감사합니다. 문자를 보낼까요? 네. 문자를 보냈어요. 자, 이렇게 아주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죠. 스마트폰 일일이 터치해서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훨씬 빠르게 이용할 수 있고요.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전화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빅스비, 전화 걸어주세요. 어떤 연락처로 전화할까요? ib교육.com. my비교육.com 연락처로 전화할게요. 자, 지금 전화를 걸고 있죠? 자, 그 다음 부재중 전화가 왔을 경우에도 부재중 전화를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이 빅스비, 부재중 전화 알려주세요. my비교육.com 번호로 부재중 전화가 있네요. 자, 이때 여기 있는 파란색 버튼을 누르고 전화해 달라고 할 수도 있겠죠. 또는 문자를 보내달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빅스비의 장점은 하나의 명령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명령과 연결된 다음 명령을 실행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죠. 자, 그 다음은 갤럭시 스마트폰의 기본 기능들을 빅스비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이 빅스비, 계산기. 자, 계산기 실행됐죠? 하이 빅스비, 홈 화면. 자,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면 손으로 터치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음성으로도 거의 모든 기능을 다 활용할 수 있죠. 예전에는 빅스비 기능이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인공지능이 발전하게 되면서 거의 모든 기능을 음성으로 전부 컨트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이 빅스비, 유튜브. 자, 바로 유튜브 실행되죠. 자, 그 다음 이 빅스비의 놀라운 기능은 유튜브 실행한 상태에서 유튜브의 채널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하이 빅스비, IB96 채널 검색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바로 보여주게 되죠. 하이 빅스비, 홈 화면. 자, 이번에는 내비게이션을 실행을 해볼 텐데요. 이 내비게이션은 네이버 지도는 지원이 되지 않고요. 현재 T맵만 지원이 됩니다. 하이 빅스비, 내비게이션 실행해 주세요. 내비게이션 관련 서비스가 2개 있어요. 어떤 서비스를 사용할까요? T맵, 장소 검색. T맵. 자, 그러면 T맵이 실행되게 되죠. 자, 그 다음 이 빅스비의 편리한 점은 이렇게 내비게이션 앱이 실행이 된 상태에서 빅스비로 명령을 해서 내비게이션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목적지를 빅스비를 이용해서 검색을 할 수 있는 거죠. 하이 빅스비, 강남역 사거리 안내해 주세요. 이 중에 도착지를 어디로 설정할까요? 첫 번째. 강남역 사거리 교차로까지 54분 소요됩니다. 경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안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일이 터치해서 들어가지 않고 음성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삼성 헬스와 연결을 해서 내가 오늘 하루 얼마나 걸었는지도 전부 확인이 가능해요. 하이 빅스비, 내가 오늘 얼마나 걸었지? 오늘은 1930 걸음 걸었네요. 자, 그러면 어제 걸음수는 얼마나 걸었는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걸음수 보여주세요. 어제 4421걸음 걸었어요. 만보기 이용해서 하루에 얼마나 걸었는지 확인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렇게 스마트폰과 빅스비를 활용해서 걸음수 측정까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외출을 하셨을 때 주차 위치를 깜빡하고 잊어버리는 수가 많죠. 자, 그럴 때 나중에 주차 위치 찾느라고 한참 걸리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때 이 빅스비를 활용하면 아주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어요. 하이 빅스비, 주차 위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주차 위치를 사진으로 찍어 달라고 하죠. 자, 주차 위치를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차 위치를 기억을 해달라고 하면 바로 카메라가 실행되면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한 다음
이제 나중에 주차 위치를 찾을 때는 물어보면 되겠죠. 하이 빅스비, 주차 위치 알려주세요. 주차 위치입니다. 자, 이렇게 내가 주차한 위치를 바로 확인을 할 수 있겠죠. 실생활에서는 정말 활용도가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스마트폰에 설치된 모든 앱들을 전부 빅스비를 이용해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하이 빅스비, 카카오톡 실행해주세요. 자, 바로 실행이 되겠죠. 갤럭시의 기본 앱뿐만이 아니고요. 스마트폰에 설치된 모든 앱들을 빅스비 명령으로 간단하게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이 빅스비, 카메라 실행해주세요. 자, 이렇게 카메라 앱이 실행되면 기본값은 사진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때 음성으로 동영상 촬영, 사진 촬영 전부 가능합니다. 하이 빅스비, 동영상. 자, 그러면 바로 이렇게 동영상 촬영이 시작되죠. 사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하이 빅스비, 사진 찍어주세요. 자, 사진과 동영상 모두 간단하게 이렇게 빅스비를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의 모든 기능을 빅스비를 이용을 해서 활용하면 스마트폰을 좀 더 스마트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에 구글 크롬이 새롭게 업데이트되면서 여러가지 편리한 기능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글 크롬의 새로운 기능을 포함하여 편리한 기능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글 크롬으로 들어왔습니다. 우선 탭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페이지를 열었을 때 탭이 나오게 되죠. 그 탭 앞쪽에 보면 화살표가 새로 생겼습니다. 이 탭 검색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내가 최근에 이용했던 탭들이 보이게 됩니다. 가끔 웹사이트를 검색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탭을 닫는 바람에 해당 사이트에 다시 접속하기 위해서 한참 찾고 하시는데요. 새로 생긴 최근에 닫은 탭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열린 탭과 최근에 닫은 탭을 한 번에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최근에 닫은 탭으로 바로 접속할 수 있겠죠? 최근에 닫은 탭 확인을 하고자 할 때는 이 화살표 버튼을 눌러서 간단하게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최근에 닫은 탭이 많을 경우에는 직접 검색에 입력을 해서 검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지 않은 탭도 위에 있는 검색창에 입력을 하게 되면 관련된 탭들이 전부 나오게 되죠. 보이지 않던 탭들도 전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었던 탭 검색은 여기서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새 탭 버튼 옆에 보시면 크롬 표시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때 마우스를 얹고 잠시 기다리시면 이렇게 작은 창이 열리면서 현재 메모리 사용량이 보이게 되죠. 자, 여기에 탭을 몇 개를 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탭을 열었습니다. 자, 마우스를 위쪽에 얹어 볼게요. 그러면 메모리 사용량이 26.3메가죠? 자, 그 옆은 37.6메가, 그 옆은 26.3메가. 자, 이런 식으로 각 탭마다의 메모리 사용량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어느 한 탭에 들어가셔서 그 탭에서 원하는 사이트에 접속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해당 탭의 메모리 사용량이 97메가로 늘어났죠. 다른 탭은 그대로 20메가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메모리 사용량이 많은 탭들을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이 탭은 메모리 사용량이 108메가가 되겠죠. 지금 접속한 이 두 페이지가 메모리 사용량이 거의 200메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웹브라우저에서 차지하는 메모리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쓰지 않는 탭들은 닫아주시는 게 좋겠죠. 컴퓨터를 느리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탭은 그때그때 닫아주셔야 좀 더 쾌적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네이버 같은 이런 메모리 사용량이 많은 사이트에 접속을 할 경우에는 그냥 열어놓지 마시고요. 쓰지 않을 때는 닫아주시는 게 좋겠죠. 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형 포털이기 때문에 띄워야 할 컨텐츠도 많아서 메모리 사용량도 200메가 가까이나 되죠. 나머지 두 탭을 합친 것이 이 네이버 탭 하나의 용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쓰지 않을 때는 닫아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탭에 마우스를 올리는 것만으로도 해당 사이트가 메모리 용량을 얼만큼 점유하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사이트에 들어왔을 때
상단 탭 좌측에 보면 작은 아이콘이 보이게 되죠. 그 작은 아이콘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합니다. 그러면 현재 내가 연 탭 오른쪽에 새 탭을 열 수도 있고요. 이 사이트에서 나오는 음을 소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탭 외에 나머지 다른 탭을 전부 닫아줄 수도 있죠. 자, 이렇게 필요 없는 탭이 여러 개가 열렸을 경우에 해당 탭 아이콘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요. 다른 탭 닫기 해주시게 되면 해당 탭만 놔두고 나머지 다른 탭은 전부 닫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원하는 페이지로 들어가거나 사이트를 열었을 때 똑같은 페이지를 또 하나를 생성을 해서 비교를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해당 주소를 복사해서 새로운 탭에 또 붙이고 하시는데요. 그럴 필요 없이 탭 아이콘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 새 탭에서 보기 누르시게 되면 똑같은 탭이 하나 더 나오게 되죠. 그래서 동시에 같은 사이트를 열어놓고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주소 입력창에 보시면 못 보던 새로 생긴 버튼이 있죠. 이 버튼은 사이트 정보 보기 버튼이 되겠습니다. 이 버튼은 사이트에 접속했을 때만 뜨게 됩니다. 새로운 탭에서는 이 버튼이 나오지가 않죠. 구글 버튼만 보이는데요. 이렇게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게 되면 주소 입력창 좌측에 보시면 이런 버튼이 나옵니다. 이걸 누르시게 되면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죠. 지금 현재 이 사이트는 안전하다고 하죠. 인터넷 이용하시다 보면 여러 군데 사이트에 들어가시게 되는데요. 보안상 문제가 되는 사이트도 있을 수 있죠. 여기를 보시고 이 사이트가 안전한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연결은 안전합니다. 옆에 화살표를 누르시게 되면 세부 정보를 볼 수가 있죠. 이 연결은 안전하다고 하고 비밀번호나 신용카드 번호 등의 정보가 비공개 사이트로 이 사이트에 전송된다고 하죠. 자, 그리고 인증서 유효하다고 합니다. 이런 사이트들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증서를 받게 되는데요. 인증서 없이 운영되는 사이트도 있죠. 그런 사이트는 안전성을 보장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인증서가 없는 사이트는 되도록이면 접근하지 않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은 팝업 및 리디렉션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사이트 접속을 했는데 팝업 창이 막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싫으실 경우엔 여기는 팝업 기능을 꺼주도록 하세요. 그러면 해당 사이트에서 더 이상 팝업이 뜨지 않게 되겠죠. 자, 가끔 인터넷 서핑 하시다 보면 어떤 사이트는 팝업이 4-5개씩 한꺼번에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팝업을 끄고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인데요. 여길 들어갑니다. 자, 이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는 해당 사이트에 로그인을 할 때 광고 맞춤 설정을 위해서 사용자의 정보를 저장하게 됩니다. 그때 쿠키와 사이트 데이터가 사용이 되게 되죠. 내가 검색하는 것이라든지 또는 방문한 사이트 관련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웹브라우저에서 저장을 하게 되고 거기에 맞춰서 광고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런 게 싫으실 경우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를 원하는 곳에만 허용하도록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 아래에 보시면 사이트 데이터 관리라고 나오죠. 지금 허용된 사이트가 8개라고 나옵니다. 허용된 사이트 8개에는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현재 IB96 사이트는 제공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다음 구글 그 외에 몇 가지 사이트에 쿠키와 사이트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싫으실 경우에 여기 있는 휴지통을 눌러서 데이터를 삭제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우측에 있는 점 3개 버튼을 눌러서 저장 데이터를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이상한 사이트에서 내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를 이용할 경우에는 허용 안 함으로 전부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아예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휴지통을 눌러서 지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워졌죠?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는 한 번씩 확인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사이트 설정이 있습니다. 사이트 설정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탭에서 열린 해당 사이트의 사용 데이터와 권한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사용 데이터는 쿠키 2개를 사용하고 있죠. 자, IB96 사이트에서 내가 검색하거나 찾아봤던 기록들 관련해서 쿠키를 지금 2개를 저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거에 맞춰서 광고가 나오게 되겠죠. 자, 이런 게 싫으시면 데이터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IB96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권한들 중에서 허용하고 있거나
차단하고 있거나 또는 요청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정 사이트에서 내 카메라 또는 마이크를 허용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이트는 카메라와 마이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이트입니다. 그러면 왠지 불안하죠. 그런 것들은 전부 눌러서 차단을 해주시면 되겠죠.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악성 코드라든지 멀웨어나 바이러스 유입으로 내 개인정보가 흘러나가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컴퓨터에 마이크나 카메라가 달려있을 경우 그걸 이용을 해서 내 개인적인 정보를 빼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전한 사이트가 아닌데 자주 들어가는 곳이 있다면 꼭 한번 여기 들어오셔서 어떤 권한이 허용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릅니다. 여기 보시면 새 탭과 새 창이 나오죠. 새로운 창과 새 탭을 여는 건데요. 그 아래에 보면 시크릿 창이라고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보시면 방문 기록이라고 나오는데요. 내가 지금까지 방문했던 사이트들의 기록들이 전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크롬이 열려 있으면 여기에 들어와서 내 방문 기록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상단 방문 기록 누르시면 전부 확인할 수 있죠. 나만 쓰는 컴퓨터이면 모르겠지만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컴퓨터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죠. 내가 어디에 접속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전부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럴 경우 새 시크릿 창을 이용을 하면 내가 검색하고 이용했던 흔적들이 전혀 남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컴퓨터를 이용을 하실 때는 되도록이면 새 시크릿 창을 이용하는 게 좋겠죠. 새 시크릿 창 들어갑니다. 그러면 시크릿 모드로 크롬이 전환되게 되죠. 그리고 우측 상단에 시크릿 모드라고 뜨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검색하는 모든 것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전부 기록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사이트 데이터나 쿠키에서도 제외가 되겠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반드시 이 시크릿 모드를 이용해서 접속을 하도록 하세요. 시크릿 모드 버튼 다시 눌러주시면 시크릿 창 닫기라고 나오죠? X 누릅니다.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겠죠. 다시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릅니다. 이번에는 비밀번호 및 자동 완성 기능이죠. 비밀번호 관리자로 들어갑니다. 컴퓨터에서 다양한 사이트에 접속하다 보면 로그인을 할 때 비밀번호나 계정이 꼭 필요하죠. 그럼 비밀번호나 계정을 기억하거나 어디에 적어 놓으시는데요. 이 비밀번호 관리자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 버튼을 누르고 해당 사이트의 주소, 사용자 이름과 비번, 그 다음 메모에 사이트에 관련된 정보를 간단하게 써주시고 저장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비밀번호 관리자에 등록이 되게 되죠. 그러면 해당 사이트에 대한 비번이나 계정에 관련된 정보를 여기서 간단하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일일이 적어 놓거나 기억하는 것보다는 훨씬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구글의 보안 수준은 세계 최고의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정보가 새나갈 일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겠죠. 네이버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사용자 이름과 사이트명, 비번까지 전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비번을 바꿨을 경우에는 수정 버튼을 누르고 여기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가입한 사이트가 최소한 10개에서 많게는 20-30개씩은 다 될 텐데요. 이렇게 저장을 해 놓으시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겠죠. 그 다음은 방문 기록이 있죠. 앞서 본 브라우저 좌측 상단에 화살표를 눌렀을 때 나오는 최근에 닫은 탭 정보에 나오는 내용들을 방문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 기록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접속했던 사이트들 전부 확인할 수 있죠. 누구나 구글 크롬만 열려 있으면 방문 기록에 들어와서 어디에 접속을 했는지 전부 확인을 할 수 있고 어떤 정보들을 봤는지도 전부 확인이 가능하죠. 접속한 날짜와 시간까지 전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혼자 쓰는 컴퓨터일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컴퓨터라든지 또는 외부 컴퓨터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런 정보들이 남아있으면 누구나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삭제를 해주는 게 좋겠죠. 좌측에 있는 메뉴에서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를 눌러주시면 전체가 삭제가 되게 되고요. 내가 원하는 부분만 삭제를 하실 경우에는 체크박스에 체크를 해주시고요. 상단에 보면 삭제라고 나오죠. 이 삭제 버튼을 누르면 동시에 삭제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록을 남기지 않고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렇게 사용한 기록이 남는 것은 컴퓨터뿐만이 아니고
스마트폰으로 검색한 기록도 전부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죠. 그것은 동기화가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측 상단 점세개 버튼 누르고 다시 방문 기록 들어가시게 되면 내 기기라고 되어 있죠. 여기 있는 내 기기는 현재의 구글 계정과 동일한 구글 계정을 이용하는 기기들의 방문 기록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동일한 기기를 이용하게 되면 PC와 스마트폰, 인터넷 검색을 할 때 전부 연동해서 이용할 수 있고요. 이어서 검색을 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계정을 쓰시는 분들은 같은 사용자가 이용하는 계정이라도 동일한 계정에만 이런 식으로 동기화가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확대 축소 기능이 있죠. 자, 일단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우측 상단 점세개 버튼 누르고요. 여기는 확대 축소 버튼을 누르면 현재 페이지를 확대하거나 축소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화면이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경우 확대해서 이용하시면 좀 더 시원하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우측에 있는 버튼은 전체 화면 버튼이 되겠습니다. 자, 이 버튼을 누르시면 탭이 아예 없어지고 전체 화면으로 나오게 되죠. 한 번에 전체를 볼 수 있어서 검색을 할 때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원래 화면으로 돌아갈 때는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 전체 화면 닫기 하시면 원래 화면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은 번역 기능이 있죠. 해외 사이트의 경우에는 사이트 전체를 번역을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CNN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자, 이때 이 내용들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 점세개 버튼 누르시고 여기서 번역 누릅니다. 그러면 감지된 언어를 다른 언어로 바꿔줄 수 있죠. 우리는 한국어로 바꿔야 되겠죠. 그 옆에 있는 점세개 버튼 누르시고요. 다른 언어 선택합니다. 그리고 언어 부분을 누르신 다음 한국어를 선택을 해주시고 번역 버튼 누르시면 페이지에 있는 내용 전체를 한국어로 번역을 해주게 됩니다. 자,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러시아, 다게스탄 지역의 반유대 폭동은 하마스에 대한 푸틴의 균형 잡힌 행동의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라고 나오죠. 자, 요즘은 인공지능 발달로 번역 기능이 거의 완벽하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해외 뉴스 같은 것들을 보거나 외국어를 한국어로 번역을 하게 되면 어색한 투로 번역이 되었었는데요. 이제는 읽으면서도 전혀 위화감 없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발달했죠. 이렇게 번역기를 이용을 해서 해외 사이트도 간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찾기 기능인데요. 이 찾기 기능은 해당 페이지에서 내가 원하는 단어를 찾아주게 되죠. 예를 들어서 경기 침체 부분을 검색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우측 상단 점세개 버튼 누르고요. 여기서 찾기 및 수정하기에 있는 찾기를 선택합니다. 자, 그 다음 경기 침체라고 입력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검색을 해주죠. 아주 간편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 개가 있을 경우 화살표를 이용을 해서 이동하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점세개 버튼 누르시고 제일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도구 더보기라고 있고요. 여기에 새롭게 성능 기능이 들어와 있죠. 성능으로 들어갑니다. 예전에는 크롬 브라우저가 무거워서 잘 안 쓰시는 분도 많았고 크롬을 이용하면 속도가 느리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요. 크롬도 지금 계속 개선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능 부분에 보시면 메모리 절약 기능을 이용하면 좀 더 빠르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 절약 모드를 사용하면 크롬이 비활성 탭에서 메모리를 확보한다고 하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탭들이 열려 있습니다. 자, 탭을 여러 개를 열어놨는데요.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탭은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이 설정 탭이 되고요. 나머지 탭들은 지금 이용하지 않고 있죠. 이렇게 비활성화된 탭에서 메모리를 확보하고 활성화된 탭에 더 많은 메모리를 할당함으로써 크롬을 좀 더 빠르게 만들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비활성 탭을 활성으로 바꿔주시게 되면 다시 활성화된 탭으로 메모리가 할당되게 됩니다. 이 기능은 여기 있는 성능 버튼을 켜줬을 때만 이용할 수 있겠죠. 이거 반드시 켜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이런 메모리 절약 상태에서도 내가 따로 지정한 사이트는 항상 활성화된 상태로 유지를 하게 할 수 있죠. 이게 활성 상태 유지 기능인데요. 여기는 추가 버튼을 이용을 해서 활성화할 탭을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되도록이면 이용하지 않는 게 좋죠. 지금 이용하지 않는 탭인데 활성화가 될 이유는 없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항상 활성 상태 유지 기능은
이용하지 않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다시 점 3개 버튼 누르시고 도구 들어가시면 작업관리자라고 있죠? 작업관리자로 들어갑니다. 이 작업관리자는 여러분이 인터넷 이용할 때 한 번씩은 체크를 해보도록 하세요. 자, 여기서 메모리 사용량과 CPU 사용량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크롬 브라우저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백그라운드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백그라운드 작업 중에서 CPU나 메모리를 과다하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작업들이 있을 경우 해당 작업은 프로세스 종료 버튼으로 꺼주시는 게 좋겠죠. 자,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그 해당 사이트에서 CPU를 과다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트워크를 과다하게 이용하고 있거나 또는 메모리를 과다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내 컴퓨터를 해킹하려는 시도일 수도 있죠. 인터넷을 이용하시면서 다양한 사이트를 방문을 하실 경우는 한 번씩 작업 관리자에 들어오셔서 메모리 사용량, CPU, 네트워크 부분을 보시고 일정 기능이 과다하게 차지를 하고 있을 경우에 해당 기능을 프로세스 종료로 꺼주시도록 하고요. 해당 사이트에서 이런 부분을 많이 이용할 경우에도 그 사이트는 프로세스 종료로 꺼주시고 되도록이면 방문하지 않는 게 좋겠죠.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훨씬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구글 크롬 브라우저의 새로운 기능과 편리한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브라우저는 컴퓨터를 이용하시는 한은 항상 이용하는 앱이죠.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컴퓨터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